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찰리 커크 피격 사건 이후 과격한 표현을 다수 반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산불과 연방 이민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00만 규모의 긴급 렌트비 지원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무비자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2배 인상됩니다. 도쿄와 서울을 거쳐 새로운 요리의 추억이 미국에서도 시작됩니다. 발뮤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다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관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첫 소식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보다 반도체와 의약품의 관세율이 더 높을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동차보다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paid nothing for years. Now they're paying 15%. And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 100%, 의약품에 대해선 150에서 200%의 관세를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과 타협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춰 미국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반문했습니다. Don't forget, European Union is paying our country because of tariffs $950 billion. Think of that. We're talking about a year. $950 billion. Japan is paying us $650 billion. 천문학적 수준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걸로 볼 때 관세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던 상호관세 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은 훌륭하고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세 소송을 이기면 미국은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고 사람들의 빚을 없애도록 도울 수 있다며 여론전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이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며 비자 취소도 진행되고 있고 추방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SNS 등을 통해 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유타주 검찰은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인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사형을 구형할 방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찰리 커크 피격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 X와 공개 연설에서 싸우라 같은 과격한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건 직후 5차례에 걸쳐 싸우거나 죽거나 같은 문구를 사용했고 영국 집회 연설에서는
폭력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과격한 언사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립공원에서 노예제 관련 정보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전시된 1863년 사진작품 채찍 자국 등도 제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사진은 노예 출신 피터 고든의 등에 남은 채찍 자국을 보여주며 노예제 잔혹성을 고발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해로운 사상으로 규정하며 관련 자료들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 점수가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 점수 시스템인 피코 점수를 보면 올해 전국 평균 점수는 2포인트 내려 경제 위기였던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인 Z세대는 학자금 부채와 낮은 초임으로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피코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평균 신용 점수는 3포인트 하락했으며 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개인 대출 연체율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와 일반 가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캘리포니아 남부에 폭염과 천둥 번개 그리고 돌발적인 호우가 동시에 예보됐습니다. LA 카운티 내륙 지역은 오늘과 내일 기온이 화씨 80도대 후반, 섭씨로는 30도를 웃돌 전망이며 수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번개를 동반한 돌발적인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번개로 인한 산불 위험과 집중호우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산불과 연방 이민 단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2천만 규모의 긴급 렌트비 지원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안건은 최근 강화된 이민 단속 또는 산불로 인해 소득과 주거지를 잃은 주민과 이민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1,000만 더해 저소득 주택 신탁 기금 $980만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또 퇴거 유예 등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미니애폴리스 롱펠로우 지역 노숙자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젯밤 8시쯤 발생했으며 총격으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노숙자촌 안팎에서 부상자들을 확인했으며 이 중 4명은 중상입니다. We will be clearing this encampment immediately after the crime scene has been investigated and taken care of. And I'm appreciative of the additional assistance that we are getting from a number of different jurisdictions. 이번 사건은 어제 같은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이어 두 번째 집단 총격으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캘리포니아 친환경차 카풀 차선 단독 주행 혜택이 60일 동안 유예됩니다. DMV는 지난 8월 프로그램 종료를 발표했지만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10월 1일부터 60일 동안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단독으로 카풀 차선을 이용해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미국 무비자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의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2배로 오를 예정입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오는 30일부터 수수료를 현행 $21에서 $4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적용받는 41개국 국민들은 미국을 단기 방문할 때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스타는 비자 없이 최대 9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네, 미국 할리우드의 영화배우이자 감독 그리고 제작자인 로버트 레드퍼드가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레드퍼드는 내일을 향해 쏴라, 흐르는 강물처럼 등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1980년에는 감독으로 참여한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을, 2002년에는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보호운동을 펼치며 썬댄스 영화제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독립영화 운동에도 헌신해왔습니다.
I love Los Angeles, the 저는 second home.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I respect the unquenchable passion. 저는 of Koreans.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And I am proud of the time I 그리고 spent with the 한인 Korean.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I sincerely hope that we will continue to 앞으로도 build together.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이번엔 중동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지상군을 투입했습니다. 하마스 격퇴를 내세우며 사실상 최후 공세를 시작한 건데 미국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해변가 고층 건물이 폭발음과 함께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주거용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رجلي مش حملات من الخوف كف جوع وعطش وربين وهذا الخوف ولما تو هذا يوم هبطت بالمره مش قادر امشي. 가자지구를 집중 폭격하던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5일 밤 가자시티 중심부에 진격해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20분 동안 무려 37차례 미사일이 쏟아진 직후 도심에서 이스라엘군 전차가 목격됐고 상공에서는 헬기 공격이 이어졌다는 증언도 전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에서 집중적인 작전이 시작됐다고 밝혔고 카츠 국방장관은 SNS에 가자지구가 불타고 있다며 하마스 격퇴가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네타냐후 총리의 면담 몇 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The people of Gaza deserve a better future, one that cannot begin until Hamas is eliminated and until all of the hostages, both living and deceased, are home. 주변 국가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랍 이슬람권 60개국 정상들은 이스라엘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스페인도 1조 원대 이스라엘 무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 1위 수출 시장인 EU는 관세 특혜 중단을 포함한 이스라엘 대응 방안을 오늘 내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자시티 주민 100만 명 중 4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전 본격 개시로 팔레스타인 주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인질 20여 명의 안전 우려도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인 코스피가 닷새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증시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는 분석입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2분쯤엔 3,452.50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24%, 42.31포인트 오른 3,449.62에 정규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5거래의 연속 역대 최고치입니다. 11일 연속 올라 역대 최장 연속 상승 기록인 13거래일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7천억 원 순매수했는데 7거래일 동안 순매수한 규모가 6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미국 오라클과 테슬라, 알파벳 등 빅테크의 실적 호조로 반도체 호황이 지속될 걸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종목 매수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는 3.79% 오르며 8만 전자를 눈앞에 뒀고 SK 하이닉스도 5% 넘게 급등하며 35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양도세나 아니면 배당 분리과세나 여기에 대해서 동정리를 해준 거잖아요. 이제 신정부가 지속성을 가지고 거버넌스 개선의 진정성을. 뉴욕 S&P와 나스닥 지수, 일본 니케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불장 분위기입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와 임박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등 유동성 장세 기대감이 증시를 밀어올리는 걸로 풀이됩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제기된 이후 각국이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유동성 자체를 많이 푸른 부분에다가 이제 연준의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도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이
다만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증시가 선반영하는 모양새여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입니다. 김덕형 기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권성동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권 의원 구속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 진술과 수첩, 문자 메시지, 현금 사진 등 특검이 제시한 근거들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공범 수사가 시작되자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전화로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없앴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법원은 이러한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던 권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즉시 그대로 수감됐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3대 특검의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 첫 구속 사례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어디에 썼는지, 추가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주식회사 건영이 제안하는 한국 프리미엄 주거 라포르테 세종.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얼반 네이처 라이프. 행정 복합 도시의 중심에서 누리는 저밀도 타운하우스. KTX, 제2경부등 광역교통으로 서울과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잇고 국제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하는 세종의 미래 가치를 품었습니다. 미주 교포 전용 분양 상담 지금 시작합니다. 라포르테 세종. 한국에서 머무는 집이 아닌 살아갈 집. 분양 문의 LNS 213-700-7414. 김건희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통일교의 정점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 차원에서 대가를 바라고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입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은 어제 한 총재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특검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도 한 총재가 출석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소환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했는지와 윤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특검팀은 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김건희 여사를 서로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함성득 경기대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022년 3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 등 귀금속을 건넨 자리에 함 교수가 동석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함 교수는 셋이서 자리를 가진 적은 있지만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건네는 건 본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한국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 간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그리고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같은 쟁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주제로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관세 협상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고
정부의 섣부른 협상 결과 발표가 국민을 호도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3,500불 투자 성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증일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께 그렇게 지금 입력이 된 거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세 협상을 문서화하지 않은 게 실무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익을 우선해 추가 협상을 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성격을 놓고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론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미국의 과도한 단속을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당국은 당연히 공개 사과해야 마땅했었다. 그리고 미국도 바뀔 건 바뀌어야 하고 개선될 건 개선돼야 한다. 여야는 다만 취업 등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확실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가 확정됐습니다. 국정과제 1호로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이 선정됐습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1호 과제는 개헌입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입니다. 기존 5년 단임제에서 권력 구조를 개편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2차로 투표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도 함께 추진됩니다. 개헌 내용에는 국회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등도 담겼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안 역시 포함됐습니다. 검찰과 사법체계 개혁, 임기 내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지역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등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의제 대부분이 국정과제로 채택됐습니다.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하고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연장, 장기 집권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LA 총영사관에 신임 영사 5명이 부임해 강화된 이민 단속 상황에서 교민 보호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신임 영사 5명이 부임했습니다. 경찰청 소속 이승용 경찰영사와 외교부 소속 강용구 정무영사, 국회 소속 김성훈 입법관 영사가 새로 합류했습니다. 또 경기도 소속 김정민 영사가 보훈 업무를 맡고 외교부 소속 이나희 부영사가 운영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총영사관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강화된 이민 단속 속 교민 보호와 관세 정책 협력 그리고 교민사회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28일까지 인천행 항공편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등 4개 노선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최대 84%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 요금은 LA는 $991, 뉴욕은 $1,046, 샌프란시스코는 $661, 호놀룰루는 $721로 탑승 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LA 한인회에서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차세대 인재 양성에 힘썼던 LA 한인회는 오는 20일부터 IT와 의학, 비즈니스, 예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청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참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현 LA 한인 회장이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해온 로버트 한 회장이 나섭니다. 오는 10월 4일 맨하튼에서 2025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코리안 퍼레이드 앤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올해는 예년보다 더 한국적이고 전통적 분위기가 풍기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며 K문화체험과 푸드 부스를 늘리고 꽃차 장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공예품 전시와 판매 부스 참여 희망자들의 적극적인 참가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20일 산타클라라 센트럴 공원에서 제5회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실리콘밸리 한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태권도 시범과 K-팝 댄스, 한국 음식 등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한마당 잔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거운데 미국 보통 사람들의 신용 점수는 갈수록 나빠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Z세대 상황이 더 나쁘다는 점을 살펴서 기성세대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